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스타트업 몇 개가 막말로 나스닥에서 성장이 되면 뭐에다 쓰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스타트업 세계 사장은 마음 배가 불러 터지겠지.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10명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이죠. 아까운 세금을 말이지 막 무대기로 쓸어 넣어야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스타트업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경제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다 이놈이 한 놈 성장도 되면 이 생태계 전체가 뜨게 되고 그럼 국가 경제가 일어나고 그거를 향해서 젊은 실업자들이 거기 취업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환경이 되는 게 진짜 근본적인 건데 그거 못하면 위창부는 이제 틀림없이 2년 있다가 막을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 전략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아니겠나.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의 축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축이 뭐냐면 일단 사용자가 증가가 돼야 돼요. 그죠? 스케일 오브 이코노믹이 어떻게든지 만들어지도록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부에서 많은 엑스터널리티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돼요. 이 두 축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PASS2에서 나타난 거랑 마찬가지로 세렌디피티 이 재미, 흥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 흥미, 플랫폼이라는 것 자체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애플 앱스토어에다가 우리가 막 앱을 개발해 주보자 이런 사람들이 뭐가 흥미가 있냐면 그걸 딱 듣는 순간 나도 거기 가서 앱 개발해야 되겠다 애플에 가서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러한 세렌디피티에 대한 컨셉이 거의 꼭 살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킬러 컨텐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정말로 컨텐츠를 하나 플랫폼에다 박아놔야 되는데 이거는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만들어야 되냐 사실은 퀄리티, 코스트 다운, 딜레이가 적시에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 또 릴라이빌리티 그 다음에 그러고 타임리한 이러한 거를 어느 하나라도 베니핏이 있는 킬러 콘텐츠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플랫폼이 되려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오픈이다 그래요. 플랫폼이는 근본적으로 오픈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바운드드 된 오픈이다.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오픈을 하되 정확히 어디까지가 오픈되는 건지를 규정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플랫폼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플랫폼이 우리 생태계를 모두 지배하는 지배자에서는 물론 안 된다. 오히려 이러한 남을 보호해주고 그죠? 유출을 막아주고 신뢰를 어떻게 하면 구축해줄까 하는 그런 데에 노력하는 동참자야 된다 이거예요. 독재자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포머들이 이제 복잡하게 생태계를 구성하면 안 된다. 단순화해야 된다. 개념 자체가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가 생태계가 구성됐을 때 그 생태계에 스테이크홀더들이 들어오는데 그 스테이크홀더들의 업무 경계가 클리어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거지. 안 들어온다 이거지. 신뢰가 떨어진다 이거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는 또 베껴가고 막 이러면 되겠어.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조종자 역할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아키텍처라는 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보면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많은 회사들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지. 인베스터가 있고 카스터머가 있고 허용되어 있는 엠플로이가 있다.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딱딱한 이러한 스탠드 언론적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면 이거 위에 사실은 플랫폼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은 사실은 어떤 거를 더 갖고 있어야 되냐 하면 파트너와 소사이어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스파이스다 이렇게 스파이스라는 건 양념 이런 소리 아니고 그래서 이게 좀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게 양념같이
그리고 물론 이제 모바일 갖는 그 플랫폼의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보면 이런 게 되겠죠. 모바일의 플랫폼이 되고 컨텐츠가 들어오고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고 터미널이 또는 마지막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이거를 아키텍처를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앱을 개발한다. 그럴 때 이걸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끝에 꼬리만 하나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상은 이걸 개발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걸 개발하는데 이게 스파이스적인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터치를 해야 되고 이 모바일을 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구조를 가져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을 봐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아키텍처의 시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뭐냐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업의 본질이라는 게 전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what 개발하기 쉽다 이거야. why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why를 먼저 생각해서 why를 축으로 해서 그 why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말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된다. 그것이 법의 본질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1, 2로 구분되어 있는 PASS1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킬러 컨텐츠가 뭔가 왜냐면 킬러 컨텐츠를 보고 올 거니까 이 사람들이 밖에서 그래서 그게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서는 영영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플랫폼에서 그 떠나지 않는 환경이 뭐냐 하면 바로 셀렌디피티가 재미가 있고 흥분이 되고 익사이트가 되는 그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 이 큰 픽처의 아키텍처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온라인상에 그러면 플랫폼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뭐가 있겠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령 들어서 서치 엔진 베이스드 된 플랫폼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ICT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글이 우버를 갖고 있는데 구글이 우버 같은 걸 갖고 있다든지 뭐 네이버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근간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는 무슨 두말할 나위 없이 아마존 또 알리바바, G마켓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SNS 베이스드 된 플랫폼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거 물론 되겠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베이스로 만든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아이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되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정말로 잘 나가는 회사들은 다 한결같이 플랫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플랫폼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물론 플랫폼 전쟁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걸 읽어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얘들이 많이 나오는 걸 잠깐 보면 구글이 자기네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마존 앱을 삭제하는 데 도달했다. 전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SNS 이시로 또 구글이 유튜브를 끼고 나가려고 그러고 네이버는 라인을 깔아가지고 SNS로 나가려고 그러고 아마존은 킨들 있죠. 킨들을 확장해가지고 검색 엔진을 확장해 나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이것도 또 이자가 빠졌네. 이게 다음에 치다가 다시 졸아. 그래서 이 소셜 커머스에 눈 돌린 SNS가 또 이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진키당인이 앞으로 스마트폰 플랫폼이 진짜 많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 다시 얘기하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옛날에는 생산성이 제일 중요했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면 매출액 대비 이익이 얼마냐 이런 게 제일 중요했죠. 기업 입장에서. 근데 이제는 기업이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총 매출의 신제품이 얼마나 차지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눈이 문제는 상당히 바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해야만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아울러는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서 결론은, 자, 이제 우리가 짜잔하게 단말적인 형태로 앱을 자꾸 본다 그러지 말고, 이게 플랫폼 사업이었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앱을 봐야 되지 않나, 전체적인 시각. 그리고 앱을 개발하는데 앱만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태계를 만들어줄까,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게 플랫폼이라면 뭐가 킬러 컨텐츠고 뭐가 그 위에서 계속 뛰어놀게 하는 익사이트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가 있나, 그거를 우리가 개발하지 못하면 우리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앱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고 오셨기도 했겠지만 높고 넓게 좀 이렇게 터치하면 영구적인 앱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잠깐이 아니라 많이 있네. 그래서 30분 남았네. 여러분들 30분 동안 발표하기로 하죠. 어때? 이거 괜찮은 것 같죠? 컨셉이? 이건 플랫폼이었어, 우리가. 반말이 아니었어. 플랫폼이 전쟁을 해서 우리도 전쟁하는 거죠. 자, 나와서 발표하시죠. 김석환 씨가 발표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잘못됐어요? 누가 할 차례예요? 박재윤 씨까지 했습니다. 이현정 씨 할 테니까. 이현정 씨는 하셨나요? 아니,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 발표하는 게. 발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발표 못하시는 분은 발표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나중에 2인 1조가 될 때 손을 들어서 잘 어디 흡수하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젊으신데 뭐. 아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이 나쁘다는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저뿐 아니라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면 예전만큼 기억력이 바뀌지 않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제 그쪽 관련된 내용을 생각해봤습니다. 일단은 기억력이 안 좋다는 거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억이야 뭐 메모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뭔가 많이 기억을 해야 그 연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의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감소된 기억력은 결국 왜 연상작용이 한계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기억력 증진을 위한 이제 훈련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앱을 보면 결과적으로 두뇌 훈련 앱 정도만 있어요. 그래서 뭐 틀린 그림 찾기, 그래서 그림 기억했다가 뭐 맞추고 뭐 이런 식의 트레이닝 프로그램만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저한테 의미 있는 그런 걸 기억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 있잖아요.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거나 누구 어떤 메모를 했다거나 누가 약속을 했다거나 어디 가서 사진을 찍었다거나 이제 그런 행동이 앱에 어떻게 축적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부분을 되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앱에서. 그래서 당신이 뭐 언제 어디를 갔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당신이 뭐 갔던 장소에서 입었던 옷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또 만약에 어떤 신문 기사를 갔다고 한다면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을 가지고 뭐 빈칸을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이렇게 맞춰본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의 좀 기억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저걸 돈 주고 처음에는 살 것 같지 않고요. 프리미엄 전략으로 몇 개 정도 질문은 그냥 제공을 하고 더 많은 질문을 이제 얻고 싶거나 하면 서비스 차지를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시작하는 줄 알았어. 잘 되면 그 어떤 사람을 기억 못한다는 그 앱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퍼스널 어시스턴트 같은 개인 비서의 앱 같은 걸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보 제공받고 또는 그 비서가 알아서 물어주기도 하고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고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고도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같은 장소는 어디 그들은 너 어제 뭐 했냐? 그거를 그 사람이 재미가 있을까? 이게 진짜 세렌디피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믹사이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네? 누구야? 김정훈이라고 그 홍익대학교 이상한 심리학 교수 있잖아요. 그 양반이 쓴 책이 남자의 물건 이렇게 써가지고 남자가 물건을 몇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 책 보고 내가 이 사람 괜찮다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간다고 그러는가 이렇게 썼더라고. 그 제목으로. 왜 빨리 가냐? 그 사람 지로는 기억할 게 없다는 거야. 우리가 처음 5살, 6살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모든 게 신기해가지고 머릿속에 막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기억할 게 없다는 거지. 매일 거의 비슷한 하루가 계속됐으니까 기억할 게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갔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저 대학교 처음 1학년 되고 이랬을 때 기억할 게 많잖아요. 그죠? 뭐 미팅한 거, 뭐 미팅 가서 딱지 먹은 거, 뭐 별별 게 많다고. 근데 오늘만 해도 그렇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어제 뭐 했냐? 워크숍은 알겠는데 기억할 게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하는 거를 만들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이것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맞다. 저도 기억하는 게 이거 없구나.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나 한 게 주말마다 다리를 건너다니다. 걸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주말마다 저를 만나려면 다리에 오세요. 아침마다 보면 동호대교, 잠수교, 성수대교, 그냥 마구잡이로 동작대교, 우리 집이 압구정동인데, 그래서 고수부지로 나와가지고 다 다녀, 다 그냥 걸어서. 근데 그게 한 번씩 다녀오면 1시간 반 내지 어떤 거 긴 건 2시간 걸려요. 갔다 와. 운동이 상당히 돼. 그리고 2시간 동안 한참 이러고 걸었을 거 아니야. 그럼 딱 물어보면 알지. 당신 일요일날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지.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걸 좀 어떻게 여기다 딱 익사이트하게 해놓아서 세월이, 이거를 들어오면 세월이 덜 갑니다. 그 말에 나이만큼 스피드로 막 간다고 하더라고. 20대는 20km, 60세가 되면 60km 막 이렇게 간대요. 이거랑. 또 이게 어떻게 좀 재미난 아이디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주로 이 기억을 활성화시켜주는 건가요? 네, 본인이 했던 일 중에서 되물어서 사실 강제적으로 푸시 서비스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람 뜨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이 딱 팝업을 해서 뜨고 그거를 보면 일단은 답은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면 정말 재미난 질문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근데 이게 질문에서 대답하는 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재미가 아니야 이건. 고문이야. 그죠? 네,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패스워드 잊어버리면